이번 주제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무료 세미나를 기획해서 고민을 받아봤어요. 근데 지금 마케팅을 하고 혹은 제품을 파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50명 중에 40명 이분들이 일단 제품이 안 팔린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을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제품이 안 팔리고 혹은 제품을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모든 시작점이 이 상세 페이지에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현업에서 광고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제 고충은 뭐냐면 제품을 무턱대고 탁 만들었어요. 툭 만들고 그냥 이거 어떻게든 팔아주세요 라는 게 저는 제일 난처한 케이스인데, 두 번째 제가 행복하게 일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대표님 제가 이 마스크팩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마스크팩을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30대 중후반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스크팩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피부에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마스크팩에 대한 질감이나 아니면 사용감, 그리고 마스크팩에 어떤 크림을 더해야겠다, 이런 기획들을 제가 하게 돼서 이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베스트는 이게 시장 가능성이 있는지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와디즈에 한번 소소하게 오픈을 해봤는데 몇 천만 원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접근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분명히 시장 가능성이 보여서 대표님이랑 함께해서 더 매출을 만들고 싶습니다가 저한테는 바로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듣고 이번 케이스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내용을 짜보게 됐고요. 오늘 내용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위탁셀러를 하던 혹은 내 제품을 OEM에서 만들던 이 과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안 날려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광고를 하면 절대 안 팔리거든요. 근데 이미 나는 이렇게 팔아야겠다라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런칭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광고비 까먹을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품을 만든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품이 절대 잘 팔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은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어떻고 이런 설명하는 게 많은데, 역으로 여러분들이 막상 상세 페이지에서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하나씩 생겨요. 우리 상세 페이지에 이런 문구를 쓰고 싶은데 우리가 제품에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네?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제가 쉬운 예시로 전편에서 얘기했던 자사 브랜드였는데 미백 건강식품이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이 상세 페이지를 고민했냐면, 이게 예비 신부 타깃이었단 말이죠. 예비 신부들은 보통 뭘 하냐면 웨딩 촬영을 분명히 찍습니다. 이 미백에 좋다라는 원료는 일단 다 때려 넣은 상태였고, 좀 디테일하게 뭔가 다른 미백 제품보다 우리 미백 제품이 더 너네 타겟들을 위해서 고민했다를 상세 페이지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넣고 싶었던 카피는 뭐냐면, 웨딩 촬영 찍으면 하루 종일 자외선 노출이 되거든요. 외부에서 찍어도 자외선 노출이 되는데 내부 스튜디오 빛 때문에 이 자외선에 계속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 단계 이것도 우리가 고민했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면서 이 고민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때 배합했던 원료가 화이트 토마토 추출물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자외선에 좋은 원료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시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세 페이지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콘텐츠도 나오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싶은데, 이게 상세를 먼저 기획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 잡히면 역으로 제품이 엄청 탄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를 먼저 만들라고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어떻게 기획할지 모르겠다, 사실 저한테도 어려워요. 그리고 제품 기획을 여러 회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거기가 막 대단한 체계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기 저거 잘 팔리는데? 저기 저 뷰티 디바이스 잘 팔리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다 비슷한데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 카테고리는 뷰티 디바이스로 찍었어. 근데 쟤네 몇만 샷이야? 우린 몇만 샷이야? 우리는 몇만 샷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돼야 사람들이 후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보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땀 한 땀 이 제품이 완벽해지면 어느 경지가 되냐면, 야, 우리 이제 광고해야 된다 했을 때 광고 전략을 짤 이유가 없죠. 이거 자체가 일단 광고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광고할 것들을 다 여기 집어넣는데, 그럼 이미 우리가 가진 요소에서 하나씩 쪼개서 광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일이 효율적으로 굴러가요. 그리고 다른 예시를 또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최근에 저희 프로젝트 들어간 대표님이신데, 보니까 남자 팬티 제품이에요. 대표님한테 들어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이미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쭉 봤을 때 이 남자 팬티 카테고리에서 가장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통풍입니다. 통풍.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상세 페이지에 이거를 이제 넣으려고 해요. 통풍이 너무 잘 되고 우리 건 진짜 남들 거보다 더 시원하다라는 이야기를 써야 팔릴 것 같은데 이미 제품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소구를 제품 기획 단계에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막상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통풍이랑 시원하다라는 게 제품에서 원래 팬티를 런칭할 때 소재단에 힘을 주던 뭔가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제품이 런칭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까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기를 치는 건데, 이런 데들은 대부분 구매가 잠깐은 날 수 있지만 결국 매출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제품 써본 사람들이 알거든요. 안 시원한데? 이거 약간 과장 광고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상세 페이지를 먼저 기획을 하다 보면 역으로 이게 단단해져요. 제품력이. 아까 제가 남자 팬티 그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대표님이 딱 이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알고 상세를 만들었으면 상세에 지금 돈만 몇백만 원이 들어갔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나중에 광고비던 아니면 이런 상세 페이지 제작 비용이던 불필요한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한 번에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 회사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이 구조를 설명하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두 번 일 안 해도 되니까. 요 상세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궁금한 게 이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구조,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상세 페이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업에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가 잘 됐고 어떤 강의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드리는 법칙이 여러분들 기준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필수적인 기준은 오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기준만 알아도 그 기준에 맞게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타겟 설정이에요. 아까 남자 팬티 예시로 제가 들었죠? 그러면 이 남자 팬티 타겟을 여러분들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이게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예시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좀 등산하는 남자 50대 분들은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땀이 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걸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타겟을 해볼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정력으로 한번 플로우를 잡아서 움직여 볼게요. 그럼 이번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이 남성이 겪을 만한 문제를 고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고 이 사람이 딱 카피를 보고 잠깐만, 내 얘긴데? 라는 이제 문제 상황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피를 한번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요즘 밤마다 와이프랑 관계가 고민되시지 않으세요? 이런 카피로 들어오자마자 이 문제를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짚어줬을 때 그 다른 상세 페이지들 보면은 정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도 이 타겟을 정확하게 찝지 않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요. 요즘 기운이 많이 없으시죠? 애매하잖아요. 들어왔는데 이게 내 얘긴가 누구 얘긴가? 근데 60대 남성이 들어와서 밤마다 와이프랑 관계 고민되지 않으세요 요즘에? 이거랑 요즘 기운이 많이 없으시죠? 이거랑 당연히 여기에 좀 더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그 타겟들이 집중될 만한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속 설문지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 물어보던 요걸 발굴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정력을 잡았잖아요. 극단적으로 우리 팬티를 입으려면은 정력이 좋아져 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소비자들 반발 심리는 뭘까요? 뭐야? 야, 그러면 무슨
정력해주는 건강식품 왜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병원에서 정력 이거 케어해주는 거 왜 있는 거야? 반발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제품을 주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주장해야 되냐면 썰을 푸는 거예요. 하루에 팬티를 몇 시간 입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저희의 정보 탐색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본이 연결이 되는데 근거가 조금 더 탄탄하게 나와줘야 돼요. 하루에 팬티 몇 시간 입으세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팬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의 생식기는 35도라고 할게요. 이 정도 온도가 꾸준히 돼야 그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근거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우리 팬티를 입으면 정력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겠죠. 근데 여기에 이런 근거들과 함께 정력이 좋아진다라기보다 이 기둥이 잘 되어 있어야 정력이 좋아질 만한 근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단계가 이 주장과 근거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은 해. 근데 뭐야 사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찾아보니까 남자 생식기는 이 정도 온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통계상 하루에 만약에 통풍이 안 되는 팬티를 입고 있을 때는 이 온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대. 근데 특히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더 하겠지?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좋은 팬티,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팬티를 입어야만 저 온도가 유지가 돼서 우리 정력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주장하고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계속 아까처럼 거짓말 아니야? 사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그런 반발에 다 대응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하고 플로우를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장과 근거는 펼쳤는데 이럴 수 있다고요. 야, 무슨 그게 말이 돼? 그래도 못 믿겠어 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두 가지 추가 근거가 그 밑에 5번, 6번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이성적 추가 근거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냉감이 잘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 재질이 있었고 그리고 특허 자료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래 너네가 주장하는 게 진짜 시원해지는 게 맞네? 라고 이제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속옷이 아니고 화장품 보면은 다 임상을 하잖아요. 8살 어려졌다 혹은 피부가 밝아졌다 이런 임상 실험들 그게 이성적인 추가 근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은 임상 만드는 거에만 몇 천만 원씩 투입하는 이유가 광고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감성적인 추가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와디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와디즈에 들어가서 뭘 보냐면 펀딩 1억 이상 된 제품들은 뭐가 있냐면 구구절절한 그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제품 개발자가 등장해요.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 내가 속옷이란 속옷은 몇백 장을 입어보고 이 원단까지 다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실패 과정을 또 거치고 그러다가 주변에 입고 나도 입고 해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있었다 하면서 개발 스토리를 와디즈 가면은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이걸 많이 학습을 하냐면 특히나 이제 만든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 고객이 없는 브랜드는 이런 썰들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의 유행처럼 그런 개발 히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되게 구구절절하게 추가 근거를 만드는 거를 꼭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제품 기획 직전 단계면 그거 다 그냥 브이로그처럼 촬영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뭘 고민했고 뭘 실패했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거는 왜 드랍이 됐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약을 좀 해보면 1번은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제품 기획하고 만드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 두 번째 6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먼저 만들되 이 6가지를 실행하면서 만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품력이 좋아지고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제품이 나오신 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혹은 제품 기획해야 되는데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상세 페이지부터 이 6가지 법칙에 근거해서 움직여 보시면 남들이 실패할 시간에 더 빠른 길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우였습니다.